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무겁고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지만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경북 동해안 관심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포항 남울릉에 이어 오늘은 포항 북구 지역구입니다. 3선을 노리는 김정재 의원이 1위로 나왔지만 경선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 컷오프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정재 현 국회의원 35.8%, 더불어민주당 오종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12.9%, 이부형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0.9%, 이재원 현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7.5%,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6.2%, 허명환 전 청와대 사회정책행정관 5.5%, 권용범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4.6%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종기 예비후보를 뺀 국민의힘 후보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정재 37.9%, 이부형 11.6%, 이재원 8.2%, 윤종진 7.9%, 허명환 6.5%, 권용범 5.2%였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53.3%, 부정평가는 37.5%였습니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가정하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1.7%, 더불어민주당 15.5%, 이준석 신당 8.0%, 이낙연 신당 2.7%, 정의당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포항 북구 유권자에게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57.4%, 부정평가는 38.1%였습니다. 포항 북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현역인 김정재 의원을 위협하는 후보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김정재 의원보다 높아 컷오프된 후보의 지지자가 어느 후보에게 결집할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 포항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카드 모바일형 포항사랑 상품권 120억 원어치를 오늘부터 10% 할인 판매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액은 월 40만 원으로 카드 보유 한도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 잔액이 60만 원 이하면 구매 한도액을 모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점과 대구은행 ATM 기기에서는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지류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시 건천읍 지역에서 석산 개발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시 허가를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형 채석단지 문제로 반발이 극심했던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석산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불법 골재 채취 등이 드러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업체가 경주시에 골재 채취 허가를 요청해 논란입니다. 약 3년 동안 마을 살림 5헥타르, 15,000여 평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환경 영향평가가 통과됐고 지난해 4월 경주시에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골재 채취로 비산먼지와 탕류로 인한 수질 오염,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암 발생률이 타 동네보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40호 가구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5명, 지금도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명 정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석산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끌 때 그 문제 나는 분진도 저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도로에 청소차 운행하고 우리가 6가지인가 8가지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하는 조건이고 만약에 허가가 나가도 그 충족 요건을 실행 못하면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주민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민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할 필요 없다니까요. 같이 그 모니터링하고 환경 감시를 하십시오. 경주시는 주민들의 환경적 우려에 따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개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도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주민설명회, 주민 여론 수렴할 기회가 너무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사항으로 지금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석산 개발업체 2곳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골재 채취를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가 내일까지 정수 처리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정수장 6곳과 취수 시설 9곳, 도수관 7.4km 가압장 등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경주시는 안전관리와 기계, 전기, 수질 등을 종합 점검해 중대한 결함과 손상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할 예정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종교 작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작품을 사들이고 설치한 건 김하수 청도군수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 군수는 작가의 말만 믿고 경력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군수가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모 작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알린 시기, 실제로는 청송보호감호소에 복역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알려진 이력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어떻게 청도군에 작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됐을까?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6.25 때 첫사랑의 아버지와 엄마, 아버지는 외국분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국에 가서 입양이 돼서 작가 생활을 하게 됐다. 그렇게 자기가 청도가 어머니 고향이라는 걸 알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청도에 모든 삶을 투자하겠다. 처음에는 작품 판매가 아니라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작품에 대해서도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관계를 해 오다가 기증품도 많이 받았고 작품 기증으로 관계를 다진 최 씨가 군수에게 원하는 작품은 만들 수 있다고 해 예산을 투입한 구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화와 예술의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자기 작품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화랑 풍류 마을에 화랑과 풍류와 관련된 작품이 없는데 많이 고민스럽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너무나 횡하니 가니 맞는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뒤 그림으로 작품을 본 군수는 최 씨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종교박물관을 방문한 뒤 바로 작품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제작에 관련된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 보니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장구 치는 폼, 또 화랑도의 기상 이런 작품들을 자기가 그려서 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넣게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검증은 없었습니다. 김 군수는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보니 저희들로 봐서는 작품이 대단하다는 느꼈었고 그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믿게 됐던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하지 않고 더 그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전부다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의 설명대로 자신도 속은 채 작품 구매가 진행됐다면 설치 후 7개월이 지날 동안 이른바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왜 알리려 하지 않았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품 구매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자금 상황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59.5%로 가장 많았고 더 힘들다는 의견도 24.3%였습니다. 또 현재 가장 큰 금융 애로 요인으로는 정책금리 인상 44.4%, 환율 불안 지속 18.1%,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15.3% 등이었고 대출 자금의 주된 사용 용도로는 운전 자금이 67.6%, 설비 투자 21.5% 등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의 인기 장래희망 가운데 하나가 웹툰 작가라고 합니다. 흥행한 영화와 드라마도 웹툰이 원작인 경우가 많을 정도로 웹툰이나 만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경북에서 유일하게 만화로 특화된 도서관이 상주에 개관해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상주 시내 한 도서관.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유롭게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읽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만화책입니다. 제가 원래 책을 별로 안 읽는데 스파이더맨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어서 더 읽고 싶어졌어요. 오래전 출간된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유행하는 만화책과 웹툰까지 7천여 권의 만화책이 도서관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 되게 많이 보고 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추억 돋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만화책이라도 많이 봤으면 사실 좋겠거든요, 저는. 지난 2019년부터 상주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상주 시립도서관이 최근 임시개관을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만화에 특화된 도서관인데다 전국 만화도서관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동안 인구 9만여 명의 상주시에 도서관은 도립도서관 딱 하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이제 이런 문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시립도서관 임시개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말에는 하루 평균 200명 넘는 시민이 몰렸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에는 웹툰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웹툰 창작 체험관과 전시관 쿠킹 클래스 등도 마련돼 있어 도심 복합 문화센터 기능도 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가을쯤 유명 웹툰 작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 웹툰 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 인구의 증가. 상주 시립도서관은 3개월간 임시 운영을 거친 뒤
오는 4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덕포건설 주식회사 1,000만 원, 포항지역 라이온스 클럽 500만 원, 포항시 죽도 어시장 상인회 10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체육회 50만 원, 영덕군 강구농협 농가주부 모임 2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리 미도이용소 허부광님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고국 12 강철우님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수리 권혁태님 10만 원, 총 합계는 16억 2,786만 699원입니다. 그동안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일정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팔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에서 포항공대와 뉴로메카, 딜라이트 푸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미래 식품 산업은 가정 간편식과 대체식품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존 전통적인 식품 산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생태계를 포항에 조성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뉴로메카 등 식품 로봇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가 포항에 자리 잡은 만큼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학연 협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진군 가족센터는 오늘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세에서 13세 아동을 위해 언어 재활 치료와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울진군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119의 생활안전 관련 출동이 해마다 늘어나 12분마다 한 번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119 생활안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출동 건수는 44,438건으로 전년도보다 5.8% 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22건꼴로 12분마다 한 번 출동한 것입니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이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지만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고령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고령 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0.5도, 상주는 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8도, 상주도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도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